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세상에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만 5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형주까지 들어간 러셀 2000 지수에는 20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죠. 과연 이 수많은 기업들이 전부 사도 되는 훌륭한 종목들인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업은 단순하게 생존만 한다고 하여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과거 20년간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줬다고 하여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은 전통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승리하는 기업들이 가진 특징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 내피셜로 첨가를 해보도록 하죠. 맥킨지에서 쓴 기업 가치평가라는 책에 의하면 기업이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 프리미엄이죠. 가격 프리미엄은 경쟁사들 대비 제품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여 팔아도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및 자본 효율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쉬운 말로 경쟁사 대비 제품 및 서비스를 더 싸게 만들어 팔 수 있다는 능력을 뜻하죠. 그리고 이러한 경쟁 우위들을 종합하여 숫자로 나타낸 값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이란 매출 빼기 비용을 뜻합니다. 가격 프리미엄의 경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니 타 기업 대비 매출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자본 효율성은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쟁사 대비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따라서 이 두 조건을 훌륭하게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라는 점을 아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차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낮아지고 있는 기업은 경쟁 우위가 없거나 경쟁 우위를 잃고 있는 기업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리서치를 해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맥킨지는 가격 프리미엄과 비용과 자본 효율성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부터 지역적 특이점을 이용하는 전략까지 꽤나 다양한 넓은 범위를 터치하고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실제 투자를 위하여 기업 분석 시 관찰하기 나름 쉬운 6가지 요소들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성장률처럼 숫자로 딱 찍혀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실제 능력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 용이하다는 상관성 역시 증명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요소였으니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설득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댓글로 의견 첨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요소는 제품 및 서비스의 퀄리티가 경쟁사 대비 월등한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다만 여기에서 퀄리티가 월등하다는 뜻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월등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기업이 홍보하는 타기업 대비 차별점 정도로는 부족한 것이죠. 예시로 엑셀보다 연산 속도가 0.1초 더 빠른 뉴 엑셀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는 딱히 월등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입니다. 타사 제품 대비 퀄리티가 더 높다고 소비자가 생각하면 기업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을 수 있게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대비해서도 더 비싸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시로 대중적인 치약은 한 개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가루를 뿌린 골드 치약을 개발했다고 가정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저는 500원어치 금가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치약은 2,000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현실 세계에서의 예시는 BMW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MW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에 포드는 동일 기간 동안 최고 7%에서 2%대까지 하락했죠. 따라서 BMW는 비용을 살짝 더 들여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 훨씬 비싸게 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최근에는 AMD에게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인텔 역시 퀄리티로 승부를 보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CPU를 생산하여 지금도 30%라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브랜드가 강력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기 쉽습니다. 퀄리티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와 무방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가 붙어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도 대기업이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소비를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시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시리얼, 식음료 업체들은 평균 30%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론상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브랜드를 구축하지는 못한 유가공 기업들은 15%의 수익률만을 거둔다고 하죠. 따라서 단순하게 강한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들은 타사 대비 1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강력한 기업들은 워낙 많죠. 특히 소비재 쪽에 포진되어 있긴 한데 애플이 특이 케이스고 P&G, 코카콜라, 클로럭스, 네슬레 등의 기업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에르메스, LVMH와 같은 럭셔리 기업들도 사실상 브랜드 값으로 살아남는 기업들이라 볼 수 있죠. 세 번째 요소는 고객들을 락인, 잠궈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표현이 과격하긴 한데 전환 비용이 높거나 고객이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업에선 계속 쓰는 제품들을 뜻합니다.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동일 기능을 경쟁사의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뜻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러한 높은 전환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죠. 또는 굳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사용하던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특이성을 보이죠. 무엇보다도 높은 전환 비용에서 수익을 착취하고 있는 기업들은 의료기기 섹터에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등의 의료기기는 사실상 의사가 주 고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해당 제품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환자에게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의사는 예전에 배웠던 의료기기만을 활용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에 능숙해지는데 시간이 들고 숙련도도 레벨 0으로 회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전환 비용이 존재하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HI라는 의료기기 ETF 투자를 추천드리는 편이죠. 네 번째로는 사실 애매한데 혁신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설명드리기 애매하니 바로 예시로 직행해보죠. 한국에서도 저렴하다고 좋아하시는 이케아를 전형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케아는 소비자가 직접 가구를 사서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케아의 직원들은 가구를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이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며 줄어든 비용을 적당히 분배하여 소비자가 더욱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조금 클리셰긴 한데 델의 컴퓨터 제조 방식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델은 주문을 받자마자 생산을 시작하는 저스트인타임 제조 방식을 차용했죠. 이는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재고 비용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제조사들은 델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애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케아나 델처럼 혁신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찾아야 하며 이게 찾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모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쪽 영역에서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규모를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비즈니스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고정 비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나 윈도우 제품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품 개발 시 R&D 비용이 들어가지만 판매를 시작하면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미디어 산업도 비슷한 특징을 띱니다. 영화를 만드는 단계에서 제작비가 들어가지 다 만들어 놓으면 몇 명이 보든 추가적인 제작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요소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지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커지는 효과이죠. 사실 네트워크 효과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에어비앤비, 카카오,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죠. 예시로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등록된 집이 많을수록 플랫폼에서 숙박업소를 예약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지게 되죠. 반대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려는 고객이 많을수록 숙박업소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이 어느 순간 규모가 너무 커져서 다른 경쟁사들이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과 비슷합니다. 부킹스.com, 페이스북, 스냅, 아마존 등 다 비슷한 케이스들이죠. 이번 영상의 결론은 투자하려는 종목이 오늘 언급한 6가지 요소들 중 어떤 요소에 충족하는지입니다.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으나 좋은 기업일수록 아무래도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기업이 갖추고 있어야 할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하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